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우리 증시 수급 공백이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중동 내 지정학적 긴장감도 투자 심리 위축에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엔비디아 상승에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올라주면서 코스피는 간신히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유가는 떨어졌는데요.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코로나는 재유행 절정에 이르렀지, 경기는 안 좋지, 또 시장은 답답하지, 하루하루 무탈이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장 한마디, 미 경제지표 발표 대기하며 관망 모드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대기하며 그리고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분위기 속 관망세가 만연했던 화요일장. 다행히 엔화 강세가 진정되며 니케이 지수는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하며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감 지을 수 있었지만 시장의 센티는 경계감이 만연하니 철저한 수급 공백 속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며 혼조 마감했던 전거래일이었는데요.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 이번 주 미국 CPI 등 굵직한 경제지표와 미 연준 인사 등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0.12% 상승으로 2621선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으나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분을 제외하면 지수는 사실상 하락 마감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약 1,300억 원가량 순 매수했고요.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던 코스피 선물 역시 매수로 전환했지만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코스닥 현물은 약 1,7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코스닥을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코스닥 장중에는 2%가량 약세 보였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1% 밀려 7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날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조선주들이 어제는 약세 보였는데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속속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나서고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 근본 대안이라는 분석이 등장했고요. 이에 레몬은 상한가, 한농화성은 23% 급등하는 등 전고체 관련주들이 빨간불 켜냈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외신들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고 속속 보도했는데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4% 급등, 우리 시장에서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빨간불 켰고요. 이외에도 해운, 방산주들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화장품주들은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맥스 그리고 잉그루드랩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악화했는데요. 잉그루드랩은 22%, 코스맥스는 14% 밀리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과매도 구간을 탈피해줬던 시장, 하지만 동시에 미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모드가 짙었던 전거래일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남은 8월 일정이 있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 게임주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가 다음 주 독일에서 개최되는데요. 작년 게임스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막식에서 펄어비스 붉은 사막 플레이 영상이 화제였고요. 또 그 재작년에는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올해 스타 게임 업체는 어디에게로 돌아갈지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넥슨과 크래프톤은 올해 처음 현장 부스를 꾸리며 국내 30개 업체들이 참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크디 큰 게임 업계의 이벤트 전에 다수의 기업들이 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오늘은 실적 잘 나온 업체들만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단연 시장의 스타 종목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숫자가 찍힌 쪽 W게임즈,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가 모두 셀온이 나와도 꿋꿋하게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며 스타성을 뿜뿜했는데요. 월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크래프톤,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2분기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금 증권사 14곳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고요. 노무라 증권까지 목표가를 이전 3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국내 상장인 증권은 47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영업이익이 2천억 나오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 수준인 3,300억 원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 주역은 당연히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이 배그, PC, 콘솔, 모바일 모든 플랫폼에서 성적이 훌륭했습니다. 사실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건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배그도 이 콜라보된 배그, 뉴진스, 람보르기니와 같이 콜라보를 한 배틀그라운드가 유의미한 트래픽과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뉴진스럽다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저는 MZ라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뉴진스럽다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요. 뒤통수 좀 잘 칠 것 같은 친구들 보면 요즘 MZ들은 뉴진스럽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뉴진스 5명의 캐릭터 가격이 모두 합쳐서 50만 원에 달하는 등 크래프톤의 일반 통행식 정책 변경의 유저들은 당시 뿔이 났지만 그런 리스키한 요소 자체가 마케팅이 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화제성이 있으니 이는 트래픽 증가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 마음 한켠은 좀 씁쓸하나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된 이번 뉴진스 배틀그라운드 콜라보레이션. 배틀그라운드 IP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하반기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라는 2개의 기둥을 더 세운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세 이어가면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도 확인해 보시죠. 성적 좋았죠. 4월에는 아스달 연대기가, 5월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대박을 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나혼랩의 양대 앱 마켓 매출 1위 기록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아주 큰 주요 역할을 해줬고요. 사실 국내 쪽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 넷마블은 전체 매출 비중 76%가 해외 쪽에서 찍히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7개의 대제 키우기가 147개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를 필두로 신작 10개가 내년까지 줄줄이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주가는 어제 이에 화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넥슨도 2분기 성적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넥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중국에서 출시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힘이 컸는데 여기에다가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인기가 많은 메이플 스토리도 2분기 성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여기다가 더해서 지난달 최대 화두는 바로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였죠. 최고 동접자 26만 명을 돌파를 하며 주간 매출 글로벌 1위를 기록해줬습니다. 3분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인데 국내 대표 게임사가 지금 NK라고 해서 넥슨, 크래프톤, 양강구도로 굳혀지는 분위기 속 여기 잠깐만요, 저도 있어요 하는 시프트업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시프트업, 2분기 매출의 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주역 스텔라브레이드에 달려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2분기는 500억 영업이익은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정 NC소프트 시총 이미 넘어섰고요. NC소프트 직원 수 4,800명, 그런데 시프트업 직원 수 3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프트업이 NC를 누르고 게임주 시총 3위를 기록했다. 또 지금까지 론칭한 게임 모두 다 흥행을 했다. 분명 이 시프트업은 어마어마한 내공이 느껴지는 기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실적과 IR 내용 주목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웹젠인데요.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하반기 신작 출시로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신작의 내부 테스트가 종료됐다는 소식 속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13%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크래프톤도 확인해 보시죠. 배틀그라운드라는 원 IP 요소가 이젠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날 주가는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은 이제 15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IPO 이후 주가는 초기 물량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형성했죠. 추세는 잡혔는데 오늘의 실적 발표가 그 추세에 힘을 더해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펄업있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은 늘고 적자폭은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 게임스컴에서 드디어 첫 시연을 예고한 붉은 사막에 따라 주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주가는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도 인하가 되겠다, 8월 말 일정도 예정되어 있겠다, 숫자가 찍히는 게임주들에 대한 선별이 현 시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6% 하락했는데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약 216억 원이었는데 이 역시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 공백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는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인수 관련 펀드에 1차로 500억 원, 향후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통해 물류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십자는 846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고용 동향 그리고 국가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재정 동향이 공개됩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취업자 수와 재정 적자 수준에 관심이 가고요. 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까요? 사실 전기차 포비아가 만연해진 가운데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 상용화가 목표로 된 삼성 SDI를 필두로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